네, 이번에는 자, 임대인이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할까요? 자, 임대인이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사기를 치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자, 임대인은 외국에 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대신 관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나랑 계약을 하면 된다. 대부분은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임대인이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에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임대인이 그 주제, 그 지역 주제의 영사관에 갑니다. 영사관에 가서 한국에 있는 지금 누가 대리 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 한국에 있는 대리 계약자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공증을 받습니다. 이렇게 공증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든 누가 하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위임장을 다 영사관에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임장을 반드시 거기서 공증을 받고 일단 그렇게 받은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인증받은 것을 위임장을 공증받은 것을 팩스로 서류를 받습니다. 자, 일단 팩스로 받아서 그걸 첨부해서 계약서에 작성하고요. 나중에 원본 파일은 등기로 여러분이 직접 받아서 그 서류에 진구를 시키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계약상의 하자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계약하면 임대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계약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이건 너무나 쉬운 얘기죠. 등기부등본. 매매는 3번, 임대차는 2번. 매매는 3번은 뭐죠? 계약서 작성할 때, 중도금 치를 때, 잔금 치를 때. 중도금을 2번을 한다면 당연히 중도금 치를 때 4번이 되겠죠. 매매는 4번에 걸쳐서 등기부등본을 뜰 것이고, 임대차는 계약할 때와 잔금 치를 때 이 2번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죠. 자, 이 절차를 일반적으로는 다 잘 지키시는데 어떤 경우에 이걸 지키지 않죠? 대부분 이런 경우는 계약한 날과 잔금 치른 날이 가까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확인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기부등 띄는데 몇백 원이죠. 그것 때문에 중개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또 이런 걸 실수했을 때 바로 계약하고 그 다음날 잔금 치르는데 그 다음날 융자가 들어온다든지 근저당이 잡힌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이 중개사무소 운영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 절대 중개업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당하거나 또 사고가 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사기치지 않는다. 돈이 사기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중개사고 유형을 보면 내가 잘 아는 지인 그리고 믿는 사람한테 사기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 그래서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고객일수록 이러한 중간중간의 단계를 생략하지 말고 더 다소 까다롭다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원칙은 지켜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이런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 계약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와 계약자 확인을 해서 동일한 계좌로 입금하는 거, 그 원칙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또 사고가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이삿짐 센터 같은 데서 주로 계약서 같은 거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그리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던 내용인데요. 이삿짐 센터에서 주는 계약서는 사용해도 될까요? 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삿짐 센터에서 만든 계약서는 중개업자를 보호하는 그런 규정들이 누락이 돼 있고 또한 이삿짐 센터에서 계약서를 만들 때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게 소진될 때까지는 신규 계약 내용이
신규 법이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나중에 중개사고가 나는 경우에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이삿짐 센터에서 주는 계약서는 작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이하게 근저당 말소권이 삽입되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한 계약이 체결된 건가요? 이런 거죠. 임대인이 전세를 놓는데 빌라를 전세로 놓습니다. 가격은 시가는 1억, 융자는 8천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세로 6천만 원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들어오지 않겠죠. 중개업자가 볼 때도 이런 것을 계약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같이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잔금 치를 때 이 융자를 말소를 시켜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네, 그렇게 하죠 라고 해서 특약상란에 적어요. 잔금 시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융자는 말소시키기로 함, 잔금과 동시에 말소시키기로 함, 특약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완벽하게 끝난 건가요? 아니죠. 이러고 잔금날이 돼서 은행에 가서 요거를 말소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말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될까요? 자, 문제는 포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포괄 근저당이라는 것은 그 융자권뿐만 아니라 다른 융자와 함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금액을 상환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한 개의 근저당을 풀 수가 없는 그런 포괄 근저당이 설정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 금액을 확인해 볼 때 이런 부분들까지 반드시 확인을 해서 말소가 정확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지만 그런 사고를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젊은 신혼부부가 딱 와서 전세 계약을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신혼부부 부인이 와서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신랑이 부산으로 발령을 났다는 거예요. 부산에 발령이 났으니까 또 집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다시 내놓게 된 거예요.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중개수수료 받고 또 전세 물건은 잘 나가니까 다시 또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날짜를 잡고 이제 물건을 놓고 다시 계약서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잔금 치르는 날 임대인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가야 돼서 오늘 못하니까 자네가 좀 요 보증금 반환도 좀 해주고 요 뒤처리 좀 깔끔하게 좀 해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중개업자가 그렇게 해드리죠 라고 해서 그걸 위임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데 계약자는 신랑 앞으로 돼 있는데 신랑이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을 안 하니까 이 돈을 지금 반환을 해주기가 뭐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날 잔금을 안 치르면 이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사 갈 곳으로 가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치를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현금으로 다 찾아놓은 돈을 이걸 은행으로 송금할 수도 없고 일요일이라.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 소유자 임차인 남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가 안 되네요.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통화가 안 되고. 자,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부인한테 괜찮겠지 하고 보증금을 주고 마무리 지었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 실제 계약했던 임차인이 와서 중개업자한테 막 따지는 거죠. 난리가 난 거죠. 보증금을 누구 맘대로 줬느냐. 누구 맘대로. 무슨 소리냐. 부인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내 부인이냐. 걔는 그냥 나랑 동거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그거 확인도 안 하고 하냐. 내가 잠깐 중국에 출장 갔다 온 사이에 이런 일이 있어서 말이 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혹시 실무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보증금 반환은 본인한테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반환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를 해서 뭐 한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와서 수령하지 않는 한 임대차 보증금은 절대 타인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 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계약서 작성 시 꼭 체크해야 할 9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